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미국채 10년물 가격 하락 때문에 보험주가 향후에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댓글로 답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일단은 제 의견이 많이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명이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또한 주의하여 주실 점 중에 하나는, 이건 제 의견에 불과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보험주 전망을 좋게 본다라는 것을 반드시 유의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채 10년물 차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과 연동하여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습니다. 현재 2.842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똑같습니다. 10년물인데 3개월 단기 차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0년물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채 3년물 차트입니다. 미국채 3년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은 이제 그 국채가 3년물이 가격이 더 낮고 10년물이 더 높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더 장기 보유하는 고객에게 조금의 더 큰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 가격이 이율이 더 높고 단기채 가격 이율이 더 낮기 마련인데,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장기채가 2.84이고 단기채가 3.18입니다. 자, 이렇듯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발생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던 적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장단기 금리, 장기 금리가 하락하고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이 국면에서 경기 하락의 침체의 신호가 아니냐, 이런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발생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후년에 결국엔 금리 하락이 예정되어 있고, 이 향후 장기 전망으로서 경기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장기금리, 10년물인 장기금리는 하락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와 이제 연동되는 성향이 강한 단기금리는 상승하는 이 구간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전망되므로 이러한 현상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이어져 보험주의 이제 그 이익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한번 보시면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에 연동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22년 1월에 0.25%였던 금리가 22년 7월에 2.5%까지 약 7개월 만에 2.25%의 금리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금리는 단기금리에 큰 영향을 미쳐서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하고 장기금리가 오히려 그만큼 상승하지 못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불러일으킨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올 1월에 실린 기사인데요. 채권 시장이 패닉이 일어났고 증권사가 1분기에만 2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기사입니다. 우선 채권과 금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채권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반면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려면은 금리가 하락해야 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의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데 1분기에만 2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증권사들은 장단기 금리 모두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여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 단기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 증권사들은 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시장 수급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기준금리 상승이 장기금리든 단기금리를 모두 끌어올려서 결국에는 금리가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보험은 장기금융 상품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보험 관련 분석에서도 보험은 장기금융 상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국채 보유 비중을 보면은 GDP 대비 총 자산 비중은 64.8%, GDP 대비 국채 보유 비중은 14.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국채 중 보험회사 보유 비중을 보면은 34%가량 보유하는 것으로 아주 높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보험이 미국채 10년물과 연동된다는 것은 결국은 보험회사가 국채 보유 비중이 높고, 또한 장기물 보유 비중이 높고, 또한 장기물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기사만 보더라도 CPI가 어느 정도 안정되긴 하였지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전히 8.5%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페드 같은 경우에는 그 CPI 비율을 2%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금리 인상은 유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오냐 안 오냐,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률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7개월간 2.25%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체력은 여전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러한 금리 인상이 장단기 채권 가격을 다시금 상승시켜 보험사로서는 더욱더 좋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참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설명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정도로 제 생각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주식은 본인이 직접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의견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